영화는 한편의 여행이죠.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는 영화 팟캐스트 화면을 여행하는 유랑단 조조유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영화가 좋아가지고 모인 3명의 친구들로 이제 저는 U라고 하고 MBTI는 INTP입니다. 네, 저는 조원이라고 하고요. 제 MBTI는 인프피일 때도 있고 인팁일 때도 있습니다. F랑 T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저는 조이고요. INTP인데 지적 허영심이 좀 가득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네요. 맞네요. INTP들끼리 모였다. 네. 근데 저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성인 되면 비슷한 친구들만 남는다. 맞는 말 맞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결과물이네요. 맞아요. 네. 제가 여기서 유일한 F를 맡고 있습니다. 감성을 네.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영화가 좋아가지고 모였는데요. 각각 이제 영화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조이님은 이제 영화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저는 취향이라기보단 약간 아까 말했지만 제가 지적 허영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예술 영화 같은 장르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업 영화파입니다. 저는 영화관 가는 거 좋아하고요.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을 때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 그럼 보러 가고요.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다. 그럼 보러 가고요. 저는 상업 영화 100%파입니다. 저는 이 둘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영화도 가끔 볼 때 있고, 근데 상업 영화도 주로 보기도 하고. 적절하게 섞여 있네요. 그러네요. 오히려 이런 멤버가 딱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저 고쳐야 돼요. 누가 들으면 예술 영화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 같은데 사실 제가 영화 10개 보면 1개만 예술 영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시네필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시네필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이번에 조조 유랑이니까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무려 영화 괴물을 보고 왔습니다. 비하인드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괴물을 봤었는데 스토리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다시 또 보고 싶더라고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그냥 나 조조로 괴물 보려고 했는데 이 두 친구들이 자기도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은 괴물을 보고 팟캐스트를 하자. 그거를 술자리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것도 불과 3일 전의 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추락의 해부 영화도 같이 봤었는데 그때 이제 유님께서 우리 3명 다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괴물 조조 영화로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괴물 영화 같이 조조로 보고 팟캐스트 한번 해볼래?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하고 그날 또 조이님이 늦으셨죠? 근데 늦으신 조이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우리 팟캐스트 하자. 그래서 조이님도 뭔 소리지? 하는 듯 하면서도 그래 해서 이 즉흥의 피들이 모여서 이렇게 3일 만에 녹음실을 빌리고 팟캐스트를 녹음하게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세상 하면서 추진력 뛰어내. 나 좀 좋은 듯? 그런 자만심도 가지기도 했는데 원래 뭐든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영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조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 괴물에 대한 내용을 하기 앞서서요. 개요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은요, 작년 11월 달에 개봉을 했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은 정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유명한 일본 감독님이시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말 스토리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누가 썼냐 하고 봤더니 사카모토 유지라고 일본 드라마 마더를 쓴 그 유명한 드라마를 쓴 각본가께서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칸 영화제에서도 각본상을 수상할 만큼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음악 감독님도 사카모토 류이치 님이 맡으셨어요. 괴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다른 작품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브로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왜냐면 워낙에 유명한 한국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 전 다 봅니다. 봤는데 생각보다 잔잔하고 내용도 약간 제 취향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너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중간에 조금 졸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생각보다 내 취향이 아닌가 보다. 아, 별거 없다. 유명한 감독도 별거 아, 없네. 장난 아니다. 역시 어머, 평가가 다르다. 근데 결말에서 재밌네? 라는 생각도 했었을걸요. 아무튼 보지 마세요. 포장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그 아무도 모른다를 봤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봤던 작품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당연히 잘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괴로워도 끌 수는 없는 작품이더라고요. 현실이 이렇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참 아역을 잘 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괴물 영화를 보면서도 아역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역을 잘 쓰는 것도 좋은데 이분 취향이 진짜 한결같지 않아요? 좀 그래요. 아니 저번에 그 아무도 모른다 야기라 유야 배우 얼굴 관상이랑 이번에 쿠로카와 수아야 배우인가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맞아요. 근데 그 배우님 얼굴이 너무 관상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분 취향이 정말 한결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향 소나무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전 30분 봤는데 거의 영화 본 걸로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작품을 잠깐 봤다가 너무 잔잔했기 때문에 30분밖에 못 본 기억이 있는데 뭐 그래서 보는 순간 그래 이분은 따뜻한 잔잔한 가족 영화 일본 영화를 진짜 잘 만드시는구나라는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가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사카모토 유지 작가님의 작품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 드라마 마더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 마더 리메이크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작품의 원작 각본가시구나 라고 좀 신기하고 뭐 놀라웠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 탑 3 드라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분도 정말 아역을 잘 쓴다.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잘한다는 느낌도 받았고 어머니의 심리에 대해서 잘한다고 느꼈고 걷다가 솔직히 신기했던 건 남자 작가분이거든요. 진짜요? 네. 남자 작가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모심?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신기한 게 뭔가 글 같은 거를 쓰면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혀 자기 경험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정말 글로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유명한 작가와 감독분들이 맡은 이번 신작 영화 괴물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미지가 어땠나요? 특히 괴물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이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이 작품과 작품의 포스터와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괴물이라는 영화가 솔직히 일본 영화잖아요. 제가 일본 영화를 그렇게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흥미가 잘 안 갔달까요? 이러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 막 사람들이 후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 작품을 보면 누가 괴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영화를 본 내가 괴물이었다. 그래서 되게 철학적이고 심오한 영화인가 보다. 혹시 이 아이 두 명이 포스터에 나오잖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인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심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맨스 영화와 코미디 뭐 이런 거에만 파고 있을 때여서 솔직히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무 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저는 제목을 들었을 때 당연히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 생각났고요. 근데 혹시 봉준호 감독님 괴물 다 보셨나요? 네. 네. 언제 보셨나요? 초등학생? 아, 영화관에서? 그냥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저는 그래도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오, 봤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셔서 보셨나요? 네네네. 아, 저는 영화관에서 그 당시에 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초딩이죠? 나이가? 그죠? 초딩 때 봤는데 정말 그때부터 한강에 대한 공포심이 생길 정도로 이제 괴물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무섭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괴물이라는 이름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또 그런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포스터에 그 귀여운 남 학생 2명이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괴물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무언가의 괴물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제가 말했듯이 30분밖에 안 본 원더풀 라이프를 보면 또 사후세계의 이야기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또 약간 판타지도 좋아하시면 진짜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괴물 이야기인가? 실제 괴물 그런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말하자면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스포일러를 당해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아 이런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알고 갔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화가 나네요. 그 생각하니까. 저는 포스터를 처음 봤었는데 그때 괴물이라는 단어랑 아이 2명이 얼굴에 이렇게 진흙을 묻히고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아, 이 애들이 괴물이랑 싸우나? 그래가지고 뭐 이기나? 뭐 그런 이야기인가 솔직히 싶었거든요. 근데 고레에다 히로카 감독님의 작품이니까 마냥 그런 내용은 또 아닐 텐데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행히 스포일러는 안 당해서 그런 상태로 영화관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자기 스포일러 안 당했다고 자랑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죠? 킹 받네요 여기 조금. 지금부터는 영화 내용들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나는 스포가 상관없다. 나는 이미 영화를 다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 나는 스포가 싫다는 분들은 영화를 시청하시고 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 영화에 대해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영화의 줄거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싱글맘인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가 무언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요. 학교와의 사투 후 결국 미나토의 담임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데에 성공한 사오리. 하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어느 폭풍이 치는 날 미나토와 미나토의 학급 친구인 요리는 어딘가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졌고 무엇을 왜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영화의 줄거리를 들어봤는데요. 질문을 앞으로 드리면서 이야기를 슬슬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영화가 아까 말했듯이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영화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영화의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정말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박한 거 좋아하시죠? 네, 저는 신박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신박하다는 단어를 많이 쓸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간 나이대 보이는 단어인 거 아시죠? 네, 저 나이가 적지 않기 저 때문에. 젊어 보이려고 킹 받는단 말 쓰잖아요. 아,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좋았던 이유가 그 스토리 구성이었는데요.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각 인물들마다의 그 시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반전이 더해지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워보고 싶다. 저 어떻게 저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본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 시점으로 보여지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생각나는 영화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시점을 바꿔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여주는 영화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똑같은 일본 영화네요. 일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거는 코미디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제가 그걸 보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데 제발 앞에 1시간은 참고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전 이 영화 구조를 보니까 그 영화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다른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많은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단 구조니까 아가씨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가씨도 이 영화랑 비슷하게 수키의 시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가씨의 시점을 보여주고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 느낌이니까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아가씨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부를 나눠가지고 각각 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는 어머니의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1부를 보셨을 때 1부의 이미지가 어땠나요?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학교 폭력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나토가 뭔가 학교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가지만 학교 관계자분들은 무미건조하게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꼬집는 작품인가 싶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 교권 문제랄까요? 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 그래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부를 보았을 때. 저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 괴물 얘기라고 약간의 생각을 하고 약간 전제를 깔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우리 주인공 어머님 빼고는 모두가 조금 이상해요. 눈이 죽어 있어. 그 표현을 따르면, 영화의 표현을 따르면 눈이 죽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막 갑자기 고개를 겁나게 숙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영혼이 없어. 당신 사람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당신 인간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다그치는데도 네, 인간 맞습니다. 인간이 아니거든요. 보통 인간은 당신 인간이요? 네, 당연히 인간이죠. 근데 당신 인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 우리 뇌가 뭐 돼지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진짜 안에는 막 돼지고, 뭐 돼지라던가 뭐 외계인이라던가 뭐 아무튼 뭔가의 괴물이고, 겉에만 인간 아니야?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사오리가 우리 요리집에 찾아가요. 왜냐면 요리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요리가, 안녕하세요 막 들어오라고 해놓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시계는 4시 44분이야. 여러분 사가 무슨 의미죠? 죽을 싸입니다. 네,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동아시아인으로서 좀 이상한데 또 갑자기 제가 그러면 나아지라고 편지를 쓸게요. 편지를 막 쓰는데 갑자기 편지를 다 글자를 거꾸로 써. 어머님도 말하다가 소름 끼쳐서 야, 너 거꾸로 쓰고 있단다 이러는데 저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희 혹시 그 소문 들으셨죠? 귀신이 사람을 따라할 때 완벽하게는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들으셨나요? 거꾸로 한다고요? 네, 그쵸. 저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 생기 없는 사람들과 이 친구들의 행동을 보니까 여기는 사후세계구나. 사후세계? 약간 아무튼 괴물들의 세계? 사람이 아닌 괴물들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사오리와 우리 미나토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여기 사후세계구나. 그래서 저는 일부의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크리처 호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이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돼지애네라는 단어에 확 꽂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직원들도 다 돼지를 내 가지고 있나? 그리고 미나토도 곧 바뀔 예정인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오컬트인가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돼지의 뇌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돼지의 뇌를 이식한 인간은 과연 인간일까요? 라는 미나토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봤을 때 혹시 이 미나토가 돼지의 뇌를 이식한 사람인가?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인간의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생길 수 있는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꼬집는 작품인가? 막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뭔가 그러면 알면 애가 아버지의 뇌를 받았나? 너무 포로. 상상력이 끝까지 가고 있어. 그래서 애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난 아버지처럼 될 수 없더라는 대사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뇌를 갖고 있었던 거야. 너무 소름 돋는다. 네,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일부였습니다. 그런 일부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은 혹시 뭐였나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미나토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 선생님한테서도 부적절한 약간 폭력 이런 걸 당하는 줄 알고 학교를 찾아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막 미나토 어머니 사오리가 정말 답답해하고 막 울분을 토해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너무 무미건조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오리와 함께 울분을 토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지금 2번 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2번째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미나토가 엄마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쳐서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미나토 엄마가 미나토에게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니? 밥을 천천히 먹는다고 애들이 괴롭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미나토가 막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는 다그치는데 이 미나토의 모습만 화면에 딱 나오게 돼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첫 번째로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미나토가 정말 이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2번째로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 어린 소년이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이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저도 이거를 2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는 민타도 정말 이상하다. 쟤는 정말 내가 돼지의 뇌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2번째 전말을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5, 6학년 정도 돼 보니까 사춘기가 충분히 올 때고 방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처음에는 첫 번째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해 보이던 미나토가 오히려 2번째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고민도 하고 사춘기도 겪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에 너 학교에서 뭐 당하고 있어? 이러고 할 때 어머님이 음료수를 주시잖아요. 그걸 빠지직 빠지직 하면서 하는 모습이 좀 무서웠어요. 어, 근데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딴의 고민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연출도 소리랑 함께 그 불안함에서 오는 연출도 좋았고 속으로는 이 예의가 없는 친구구나. 어머님 앞에서 감히 저런 착한 어머님 앞에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사후세계인 줄 알았기 때문에 4시 44분가 요리에 글씨를 거꾸로 쓰는 요리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신기한 게 그 시계가 4시 44분인 거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보고 너무 신기하네요. 딱 들어가자마자 시계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4시 44분이. 너무 잘 보여요. 관찰력이 너무 관찰력이 좋아요. 아니에요. 쓸데없는 걸 열심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관찰력이죠. 신박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부에서는 이상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제일 누가 이상해 보였나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 가장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보통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미건조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제일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상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엄마도 저는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면 미나토의 아빠가 사실은 바람난 여자와 함께 온천을 가다가 사고를 나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미나토를 굉장히 의무감으로 키운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미나토에게 되게 무심해 보였어요. 그냥 미나토한테 나는 너 결혼할 때까지 너 키울 거야. 가족처럼 느끼게 그렇게 대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워야지. 넌 내 아들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널 낳았으니까 그냥 널 키운다. 이런 느낌이어서 엄마도 사실 뭔가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엄마가 아닌 그 뭔가 우울한 엄마?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완전 반대로 어머님이 육아를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그 방
어질러 놨을 때 그래 너도 발산할 때가 필요하겠지. 저희 집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님 육아를 정말 잘하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흥미롭네요. 그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또라이인 분은 역시 호리 센세. 정말 정말 그분 아까 전에도 우리 말했지만 중간에 사탕 까먹는 부분도 좀 소름 끼쳤고 솔직히 저는 계속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괴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대본을 안 보면 얘기도 못하고 인간의 의사소통이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특히 호리 센세가 약간 얘 외계인이라고 일단 말해볼게요. 외계인이야. 애들이 외계인인데 호리 센세가 좀 늦었어. 적응이. 인간으로의 적응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갑자기 이거 까먹고 애한테 욕하고 막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 기준에선 호리 센세가 아직 인간 사회에 대한 교육이 안 된 괴물이구만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SF네요. 저 SF 진짜 좋아해요. 저도 호리 선생님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탕을 까먹는 거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뭔가 더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저도 살짝 돼지의 뇌에 꽂혔으니까 원장 선생님은 뭐 그냥 뇌가 바뀐 것 같으니까 그냥 이상할 수가 있는데 호리 선생님은 뇌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외계인이라고 외계인. 그래서 이부는 호리 선생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2부를 봤을 때 호리 선생님의 인상이 확 바뀌잖아요. 조금 그게 어떻게 보이셨나요? 1부에서는 마치 걸스바에 다니는 날라리 선생님처럼 보였는데 근데 2부에서는 너무 순박하고 학생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선생님이었구나. 와, 이게 정말 소문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몰아가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솔직히 1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에서 2부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순진한 사람이 됐어요. 순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뭐랄까 너무 다른 사람을 잘 믿는다. 걷다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휘둘린다. 그런 인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호리 선생님이 좀 페인이 돼가지고 자살 시도까지 갈 정도로 되는데 그냥 보면서 한숨이 나온다. 진짜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2부로 넘어갈 때 이게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봐가지고 맨 처음에 그 음료수 주면서 누가 있어 했는데 호리 선생님이요 하고 호리 선생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말 앞까지는 와 진짜 완전 쓰레기 선생님이구만. 솔직히 저 앞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아유 딱 관상만 봐도 완전 걸스바 다니게 생겼네 막 이러고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뒤에 진실을 보면서 그래 난 쓰레기구나. 사람의 관상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관상이 바뀐 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행동이 너무 가끔 저랑 비슷할 때가 있어갖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무드도 없고 책 읽으면서 오탈자 찾으시는 것도 조금 흥미로웠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 성격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사랑하는 인팁으로서 선생님으로 인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보면은 호리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금붕어를 꺼내가지고 변기에 내릴까 말까 하다가 못 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본성은 따뜻한데 조금 사람이랑 소통을 잘 못해서 저러는 거구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진짜 사람들이랑 가끔 어색할 때가 있어갖고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너무 됩니다. 메이와쿠라는 말이 그죠. 있잖아요. 일본 문화에는 다른 사람한테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려는 그분도 사실은 자기한테 민폐를 끼친 거죠. 다른 사람한테 안 끼치려다가 학교 명예 실추 안 시킬 거임.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라도 다른 교직원한테 민폐 안 시킬 거임. 이래서 자기가 자멸하는 스토리라서 그게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 문화를 비춰서 생각해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 호리 선생님이 그렇게 조금 파멸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이 걸스바에 다닌다라는 소문 하나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이 2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뭐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안에 실제는 어떤지는 솔직히
뭐 별로 궁금한가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흥미로우면 그게 퍼지고 퍼져서 소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문을 믿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그 걸스바라는 소문도 이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그 말썽쟁이 초딩들을 마주치는데 걔네들이 선생님 걸스바 갔다 왔어요. 걸스바 여자랑 데이트해요. 이러잖아요. 그 장난 한마디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까지 커지고 심지어 동료 선생님도 선생님은 걸스바 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고 지나가시는데 정말 소문이 어디까지 가는지 조금 많이 무서웠습니다. 저도 무섭고 동시에 사람들이 참 어쩔 수 없지만 이기적이다. 왜냐면은 그 조원님께서 말했듯이 그냥 재밌으니까 솔직히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냉정히 말하면은. 그래서 좀 그냥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재미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가는구나. 그리고 이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참 참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눈사태처럼 커지죠. 헉, 마지막 산사태처럼요. 아, 하하. 어떻게든 너무 좋다. 연결짓기. 아, 근데 저는 소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괴물은 아니지만 괴물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면 호리 선생님도 학생을 막 때리고 대지에 내라고 막 말하고 이런 이상한 선생님이 괴물이 되어버린 것도 다 소문에서 비롯이 되었고 교장 선생님도 정말 손자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남편이 손자를 죽였다, 교통사고를 내서 죽인 걸로 하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죽인 거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교장 선생님도 괴물이 되어버렸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미나토와 요리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동성애가 막 우리 이성애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좋아하는 소문이 돌았을 때 이 아이들의 이미지도 괴물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괴물이라는 게 이 소문에서 다 비롯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말해보았습니다. 저 넘어가기 전에 그 1부가 어떤 장르인지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네네. 2부는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2부는 사회 고발 드라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주는? 여러분은 똑같이 생각하셨나요, 혹시?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인간 뭐시기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 따라라라. 인간극장, 네. 인간극장. 아, 불쌍하다. 저는 장르를 생각지도 못할 만큼 호리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리고 저는 정말 2부를 보면서 놀라웠던 점이 이 1부에서는 그렇게 호리 선생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2부에서는 정말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다를 보여주는 그 스토리 내용 전개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감독이 좀 너무한 게 관객들한테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내가 괴물이었구나. 호리 선생님을 네. 오해하도록. 네. 좀 죄송했어요,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그리고 또 질문이 3부를 통해서 1, 2부의 떡밥이 다 나오는데 혹시 그 떡밥이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미나토의 모습들이 굉장히 막 이상하게 그려져요. 예를 들면 지우개를 지우려는 미나토의 모습을 엄마가 보고 마트에 가서 수박도 사오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미나토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 하루는 집에 왔는데 미나토가 머리카락을 잔뜩 자른 채로 화장실에 널브러진 채로 미나토가 샤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2번 영화를 보면 이 장면들이 미나토가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장면으로 이미 다 보여주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부에서 어차피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떡밥이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딴 얘기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 미나토가 지우개 집으려는 그 자세 그대로 엄마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 전 그것도 괴물의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그 일부였죠.
일부였어요. 그게 일부였죠. 네. 저 일부 때는 걔가 괴물로 변하는 중이구나. 벌써 인간을 잊어먹고 있구나. 그리고 중간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을 때도 역시 괴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일부는 괴물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3부 보면서도 1, 2부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호리 선생님이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를 애들한테 시키는데 그 호리쌤이 좀 상냥하잖아요. 호리 선생님의 편이 정말로 없었을까? 그리고 그냥 설문조사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나가는 게 말이 되나? 솔직히 그거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의문은 여자아이가 있어요. 키타였나? 누구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호리 선생님한테 고양이를 미나토가 가지고 노는 거로 봤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안 봤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해본 결과 그 키다가 초반인가 1부인가 2부인가 보면은 만화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BL 만화책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요리랑 미나토의 사이를 알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해서 미나토랑 요리의 사이를 조금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런 말을 같이 했었어요. 저 그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그 친구가 은근 그 두 명을 약간 붙여주려고 하잖아요. 음악실 갈 때도 저 말고 요리도 음악 부원인데요. 같이 가라 시키고. 그리고 뭐지 요리 그림 망쳐놓은 그 걸레 패스 그 초딩들이 갑자기 화가 나네. 그 그죠. 초딩들이 패스 할 때도 조용히 미나토한테 딱 던지더니 미나토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려는 듯이.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사랑의 큐피드 같은 친구였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1, 2, 3부 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가? 아니요. 경험에 의한 대답인가요? 비밀 이건 노코멘트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순수한데 순수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이미 이 선생님에 대한 소문도 이 친구들의 시작이에요. 요리에 대한 괴롭힘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문제 아니야 그러면? 그러네요. 아무튼 정말 순수해요. 걔네들 진짜 재밌으라고 한 거. 걔네들 고통받으라고 했나? 일단 적어도 선생님한테 고통받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걔 나중에 보시면 엄마 신문사 하시는데 막 신문 같이 접어주고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재미를 쫓는 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반대가 안 되네요. 저도 솔직히 순수하지만 순수한 만큼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파라서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합니다. 그건 맞죠. 근데 어른들의 약간의 예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저 아닌데요? 그런 말 안 듣는데요, 저 그런 말 안 듣는데요? 농담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 이 영화 전체를 봤을 때 생각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영화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감독과 작가는 왜 영화의 제목을 괴물이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음으로써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괴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괴물은 이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았을 때 보일 수 있는 모습들 뭔가 이 괴물이라는 이 의미가 뭐 요리든 사오리든 미나토든 다들 난 괴물은 아닌데 괴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괴물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굳이 괴물이 누군가를 꼽자면 저는 요리의 아빠가 괴물이 아닐까요? 왜냐면 정말 그 요리가 남자 좋아한다고 요리를 막 학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괴물은 요리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괴물은 없다. 저는 여기에서 괴물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무슨 인물이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시선이 괴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소문이라는 단어에 꽂혔어가지고 그냥 소문이 만들어진 것도 아까 말했듯이 편견과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은 자기 입장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입장의 차이로서 만들어지는 시선이 편견을 만들고 그런 편견들이 결국에는 괴물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구나. 그런 의미로서 편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괴물이라는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부, 2부, 3부가 물론 내용이 다른 건 아니지만 시선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저는 3부로 갈수록 점점 그 괴물이라는 범위가 커진다고 봤거든요. 1부 같은 경우는 저 솔직히 괴물은 우리 선생님이세요. 이건 선생님이 너무 괴물 같은 행동을 하시고요. 좀 잔인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1부는 그냥 선생님 개인이 괴물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2부부터는 선생님의 내용이 보이면서 이 계급 사회라던가 작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 이 사람들이 괴물이고 이 소문들이 괴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3부까지 나아가게 되면 아, 이 사회 자체가 괴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해서 뒤바뀌거든요. 뒤로 가면 앞에서는 선생님이 가해자였다가 뒤에선 피해자였다가 여기선 또 조력자로 나와요. 3부에서는. 그리고 3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고 아이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괴물은 그냥 우리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으라면은 뭘 꼽으신 걸까요? 저는 인상이 가장 깊었던 장면이 그 교장 선생님이랑 미나토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어려움들을 이 악기로 한번 내뿜어 봅시다 하면서 뿌 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게 인상이 깊었냐면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너무 오그라들고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깊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인상이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미나토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악기를 내불면서 아, 나는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한테 다시 다가가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이 생겨요. 막 자전거를 타면서 요리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악기의 불협화음 부분이 그 OST 약간 효과음처럼 그 장면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변화하는 그 마음의 변화와 악기의 소리가 동시에 연출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좋았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좋아서 그 오그라들었던 장면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오히려 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처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나토랑 요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거가 나왔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은 연애를 참 잘 모르는 사람이라 가지고 전혀 의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차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 아 얘네 좋아하는 거였어? 싶어가지고 너무 충격이랄까 반전이었어서 그게 인상에 남았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가장 첫 시작 씬과 마지막 씬이 가장 인상에 남았는데요. 첫 시작 씬은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기억을 전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리가 잔디밭을 걸어가면서 이 장난감을 휘두르다가 라이터를 이렇게 탁 켜는 장면이더라고요. 그 화재가 난 이 삐용삐용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아, 이거 요리가 과연 정말 화재를 지른 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리가 있고 그 잔디밭이랑 화재가 일어난 걸스바는 거리가 있고 하니까 아마 아 지르지는 않았구나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은 그런 한 씬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인상이 깊었던 게 아무래도 좀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적인데 거기다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그 아쿠아라는 음악이 이렇게 딱 흐르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그게 참 뭐랄까 좀 감성 있달까? 몽글몽글하달까? 그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윤님은 우리 요리가 불을 안 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불을 안 질렀다고 생각해요. 못 질렀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 친구가 나누는 대화와 능숙한 라이터의 사용법 보셨나요? 고양이 태울 때? 어머. 아, 정말 능숙하고요. 그 친구가 여기 산불 나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일단 태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저는 진짜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 친구가 불이 났던 밤에 다리를 달려가다 교장 선생님이랑 부딪힌 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네. 부딪힌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걸 떨어뜨린 거죠. 떨어뜨렸는데 이거 떨어뜨렸어 하고 교장 선생님 딱 좋은데 그 친구가 요리였어요. 어머, 와, 와. 까먹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요리가 걸스바에 그 불을 지른 범인이 맞아요. 되겠네요. 2대1이네요. 불을 지른 걸로 합시다. 좋다. 그러면 그 라이터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이미 삐용삐용 울리고 있고, 얘는 뛰고 있고, 근데 뭐 거리는 멀어 보이고, 그냥 뭐 놀다가 떨어뜨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장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을 넣은 이유가 정말 네,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오, 예리하시네요. 역시 예술파. 여기 왜 이렇게 칭찬만 해주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비난도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1부, 2부, 3부가 다 화재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이 결론적으로 폭풍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과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굳이 시작을 불로 하고 마지막을 물로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불이랑 물이라는 것에서 오는 상징이 있잖아요. 불은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고 물은 하강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화 시작이니까 불, 끝나니까 물, 이것도 가능한데 애초에 불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갈등이 다 시작되죠? 우리 불을 끌 수 있는 건 뭘까요? 물입니다. 마지막에 세차게 물이 들이부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끓었던 분노와 답답함과 그런 것을 물이 시원하게 내려주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 이런 모습도 그걸 의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불이 건물을 태우잖아요. 태우는 건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물은 생각해보면 물에서부터 생면이 나오고 뭔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불로 태우고 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걸 빅크런치랑 연계를 시켜가지고 기존 것들을 태우고 물로써 빅크런치가 시작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요리와 미나토의 삶과 인식이 새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빅크런치가 무슨 뜻인가요? 빅크런치가 영화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우주가 계속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한계점을 넘어서 한 번에 팡 터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물로 이렇게 팡 터지면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봤어요. 저는 일단은 화재도 건물 하나를 통째로 태울 만큼 큰 화재였고 물도 거의 그 태풍이었잖아요. 정말 뭐 산사태가 날 정도의 큰 태풍이었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건물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호리 선생님이 잘리고 미나토가 위기를 겪고 그리고 또 태풍이 온 후에는 미나토와 요리가 잠시 사라져서 이제 호리 선생님과 엄마가 막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냥 큰 재난 사건을 넣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맞죠. 그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에 남은 대사가 있나요? 저 있잖아요. 뭐요? 나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 아, 근데 맨 처음에 저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 저희 1부 계속 말하자면 전 크리처물인 줄 알았으니까 1부에서는 얘는 이제 인간이 아니구만 이런 의미일까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저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가 그 앞에 대사랑 같이 앞인가 뒤에 대사랑 같이 연결돼서 생각이 되는데 엄마가 나는 너랑 같이 살면 돼. 너가 좋은 가족 그냥 평범한 가족 꾸려서 나갈 때까지 하는데 난 아빠처럼 될 수 없어라는 의미가 이제는 그 평범한 가족이라는 정의를 생각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는 게 좀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정말 큰 그림을 보신 분이 역시 이 내용을 만드셨구만 하면서 전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라는 말이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다시 태어난 걸까? 아니, 우리는 그냥 그대로야. 이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은 대사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참 강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손자를 정말 사고를 낸 걸까요? 아니면은 그 남편이 했을까요? 그리고 손자를 잃은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 영화 전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교장 선생님이 왜 자꾸 등장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짜 손자를 교통사고로 죽게 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두 번째 봤을 때,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이 손자를 죽였을 수도 있겠다. 교장 선생님 남편이 대신해서 감옥에 간 거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왜 이 교장 선생님이 자꾸 등장을 하는지 이해가 좀 갔던 게 교장 선생님이 정말 교통사고로 손자를 잃었지만 사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죽인 할머니, 괴물이잖아요. 이 점에서 이 미나토도 솔직히 뭐 동성을 좋아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괴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정말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등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정말 교장 선생님 남편이 손자를 죽인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만들었으면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호리 선생님이 오해를 받는 이 지점이 비슷해서 그래서 등장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이 똑같이 오해받는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전 교장 선생님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고요. 근데 근거가 애가 싫어서 죽인 줄 알았어요. 손녀가 사고를 쳐서 맨 처음에 마트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발을 일부러 걸어 넘어뜨리는 연출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연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상냥해 보이지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죽었나? 했는데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하천을 보면서 후회하는 모습도 나오고 계속 담배를 피시는 모습이 은근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같이 관악기 불 때 교장 선생님께서 미나토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는 후 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후 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담배요. 담배요. 그래서 우리 다리에서도 담배 피우고 계셨고요.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실수로 사랑하는 손녀를 죽인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는 후회하는 마음을 담배로 풀고 애한테 담배 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관악기를 분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이 사고를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를 봤을 때는 몇몇 장면들이 걸리더라고요. 막 그 미나토랑 이야기를 할 때 미나토가 죄송해요 거짓말 쳤어요 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나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정말 쳤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실수로 쳤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적으로 오해도 받고 뭐 소문도 되고 뭐 그런 인물인데 저는 보면서 좀 짠했어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왜냐면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너무 큰 일을 겪고 있는데 좀 다시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되는 인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기 남편 면회 갔을 때도 손녀가 얼마나 착했는지 재밌는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싫어서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또 결말에 대해서 분분하더라고요. 과연 미나토와 요리는 죽은 걸까요?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미나토와 요리가 죽었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결말에 미나토가 요리가 죽었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걸 듣고 나서 두 번째로 영화를 봤을 때 정말 그 태풍이 왔을 때는 분위기가 엄청 어둡잖아요. 그리고 미나토와 요리가 딱 열차 밖을 나왔을 때는 너무 상반되게 엄청 환하고 햇살이 찡찡하게 비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각 인물들의 상황을 비춰줘요. 화면에서 태풍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리의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비 오는 거리를 막 비틀비틀 걷는데 그때 막 삐용삐용삐용 구급차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미나토와 요리가 너무 밝은 곳으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나토와 요리가 죽었구나. 죽어서 천국에 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죽었다. 네, 죽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쿠션을 많이 까시네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진짜 죽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걔네 둘이 행복하게 살거나 아니면 강제로 또 헤어지거나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죽었다는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따뜻한 모습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폭풍이 지나가서 날이 개었다.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미래처럼 날이 개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천국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 죽었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죠. 죽으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죠. 너무.
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별점과 한 줄 비평을 할 차례입니다. 일단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을 줬고 한 줄 비평으로는 개인의 시각에서 나온 편견의 잔혹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이고요. 제가 그 조이님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동성애를 스포를 당해서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이님을 대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괴물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성애 스포는 절대 금지. 하지 마세요. 제가 제 3부부터 화가 잔뜩 나서 봤거든요. 네, 아무튼 네, 저의 개인적인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이고 4.5점? 아니면 4점입니다. 네, 아쉽게도 저 5점 만점에 4점이고요. 제 한 줄 비평. 저희 자동차 백미러에 써 있는 말 아시죠? 생각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좀 해봤는데요. 유의, 시점에 따라 괴물로 보이는 인물이 다소 왜곡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문장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은 저희가 뭐를 하기로 했죠? 저희 안 정했어요. 제가 아는 거랑 다른데? 그럼 뭐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당연히 곧 있으면 나올 이 삐 처리를 해야 되나? 듄이라는 영화일 거라고 거요? 생각했거든요. 듄이요? 네. 준. 그러면 그럴 우리 수 있지. 녹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저희 4일 만에 정했으니까 한 5일 전에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듄은 어차피 할 거고 아니면 중간에 OTT를 각자 보고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것도 좋아요, 재밌을 것 좋아요.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많이 생각났거든요. Call Me by Your Name. 이것도 동성애 얘기인데 저는 그 영화 저의 최애 영화예요. 그 동성애 얘기인데 이 동성애로 사랑을 너무 예쁘게 표현한 영화여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 영화 어떨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에 보고 싶고. 그래요. 아직 너무 춥군요. 네, 좀 따뜻할 때 그 복숭아 먹으면서 보고 싶거든요. 그거 안 볼 돼요? 때 안 돼요? 복숭아를 먹으면서 그 영화를 그리고 본다고요? 그 장면밖에 몰라가지고 아하, 죄송해요. 제 어머. 복숭아 어쩌고만 들었거든요. 네네. 복숭아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 이건 편집해 주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름 얘기만 넣어주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듄인가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네. 뭐가 될지 모릅니다. 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네, 지금까지 조조유랑이었고요.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